네, 안녕하세요. 요즘 IT 업계에서 조금 핫한 주제, MSA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MSA라는 것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말하는데요. 마이크로만 적을게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왜 그러면 왜 도대체 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이렇게 핫한가?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과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게 처음 나왔는가? 왜 IT 업계는 다들 마이크로 서비스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들으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키텍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아키텍트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관점, 또 개발자분들은 그럼 어떤 공부들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트는 이제 기존 시스템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사실은 뭐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은 기존에도 별로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게 뭐 화면 개발한 것이고 이게 뭐 API인데 어떤 API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결제, 뭐 정산, 뭐 회원, 뭐 보통 이런 그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면 시스템이고 시스템 위에 이건 뭐 인프라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인프라 위에 이런 일종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은 프로그램이라는 의미고 이게 서버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뭐 백엔드 또는 뭐 웹사이트 뭐 정도로 볼 수가 있었겠죠. 이 화면이라는 게 이제 뭐 모바일로 비춰줄 수도 있고 PC로 비춰줄 수도 있었겠죠. 모바일 또는 PC. 자, 그러면 뭐 기존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에 이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 모노리스라고 할게요. 모노리스. 이게 하나의 단일 시스템이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단일인데 이게 왜 마이크로라는 이름으로 자꾸 바뀌고 있는가? 그럼 마이크로의 단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정말 마이크로라고 해서 엄청나게 작은 단위인가? 뭐 예를 들면 함수 레벨인가? 뭐 클래스 레벨인가? 뭐 어떤 기능 레벨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어떻게 쪼개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여기서 왜라는 게 나와야 돼요. 왜? 무조건 쪼갠다고 답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무조건 쪼갰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를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하나씩 쪼갰다고 하면 A, B, C 뭐까지 N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쪼갰다고 하면은 뭐가 좋아지냐 이거예요. 자, 쪼갠 것들을 각각 호출할 수도 있고 쪼갠 사이에서 이 둘 간에 서로 호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호출하고 이렇게 호출하고 이렇게 호출하고 이렇게 호출하고 어쨌든 대부분의 시스템은 서로 연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완전히 나뉘어진 동떨어진 시스템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철학은 서로 간에 통신을 합니다. 각각 예를 들면 API 같은 함수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호출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복잡도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하게도 올라갑니다. 비용? 글쎄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네트워크 바운드가 API 호출이 많아지고, API 호출이 많다는 것은 결국 서버의 어떤 자원 사용량을 늘리기 때문에 비용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뭐 잘 설계하면, 약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지길래 금융이든 IT든 제조든 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외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가 좋아질까요 도대체? 자, 좋아진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좋은 측면만 생각해보면 뭐가 있냐면 사실 뭐 넷플릭스 예화는 잘 아시죠? 넷플릭스 이렇게 쓰나요? 하여튼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장애가 큰 장애들이 막 나가지고 전체 서비스가 다운됐단 말이에요. 전체 서비스가.
자, 전체 서비스가 다운될 일이 아니라 이렇게 모듈화를 하게 돼서 서로 간에 이렇게 뭐 통신을 하겠지만 한 군데가 다운돼도 나머지 서비스들은 이상이 없도록 하고 이 서비스만 뭐 잠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사이트 장애를 막자라는 차원의 어떤 이렇게 분할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측면 매우 좋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자, 이쪽으로 가면은 자, 결제, 정산 뭐 하나를 조회라고 할게요. 조회. 자, 회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회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서비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잘 보니까 서비스의 몇 가지 기능들 중에 조회라는 기능이 이 전체 서비스 API 콜 중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조회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조회에 해당하는 기능만 탑재한 그 인프라만 늘리면 더 효율적으로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겠다. 또 하나 1번 이거고요. 효율적인 인프라 관리. 여기서 1번은 큰 1번이고 여기서 1번은 작은 1번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인프라 측면 효율. 자, 또 하나 조회 기능만 결제나 정산 회원은 거의 서비스의 기능에 변경이 거의 없는데 이 조회라는 기능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능이 업데이트 되고 있다. 계속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빈번한 업데이트, 배포라고 하죠. 배포가 이루어지는 모듈이 특별히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전체 코드를 다 한 번에 이렇게 빌드 해가지고 업데이트 하지 말고 딱 요 부분, 조회라는 기능만 업데이트를 필요할 때 딱 하게 되면 다른 기능들은 정상적으로 다 쓰고 요 부분만 빈번하게 업데이트를 쳐줄 수 있다. 뭐 그런 극단적인 장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장애에 강하고 전체 서비스를 다운되는 걸 막을 수 있죠. 장애에 강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증설 시 필요한 기능의 확대만 할 수 있다. 심지어 오토스케일 같은 기능을 도입할 수도 있겠죠. 요 특별한 기능의 증가가 있다면. 그리고 배포 시 요 해당하는 기능만 배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 이제 데브옵스. 기능 개발하고 운영하고 배포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그 특별한 기능. 그러니까 조회팀이 되는 거죠. 아예 조회팀. 조회팀은 요 기능에 대해서만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것을 전담할 수 있고 이 기능에 대해서만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물론 다른 팀 또는 다른 기능과의 연동 부분은 항상 하위 호환 내지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 업계에 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이 되고 있나? 물론 이렇게 선진사들이 서비스 개발에서 있어서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자꾸 이런 그 어떤 글로벌 회사들에서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게 되면 레퍼런스를 합니다. 자, 데브옵스로 바뀌었다? 다 데브옵스로 하고 있죠. 에자일로 한다? 다 에자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번한 배포를 하겠다는 자체가 에자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MSA란 키워드가 기업들에 도입이 되는데 해보고 나니까 조금의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예,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IT 어떤 리더들 분들은 예를 들면 CTO라든가 CIO들은 계속적인 선진 사례를 받아다가 여기에 이제 적용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느낌에는 한 5년 전, 8년 전쯤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로 업계에 정말 많은 빅데이터 도입을 했고 지금 이제 어떤 일부 회사들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사실은 그때 약간 뭐랄까 빛 좋은 개살구 또는
어떤 조금 ROI가 나오지 않는 투자를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MSA가 저는 제 현재까지의 느낌으로는 약간 비슷한 꼴이다.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아까 복잡도가 늘어난다든지 비용이 그렇게 줄지는 않는다는 상황에서 기존 그냥 레가시라고 하는데 기존 시스템을 이걸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히 유지도 가능한데 굳이 바꿔가지고 어떤 점이 좋아지는 것인가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들게 되죠. 자, 그래서 저는 MSA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ROI라고 하죠. ROI. Return of Investment. 투자 대비 효과가 어떤 측면에서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좀 미리 계산을 하고 가야 한다. 왜? MSA로 만드는 것 자체도 어플리케이션 단부터 인프라 단까지 대부분 수정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그걸 바꾸고 나서 그걸 관리하는 요소가 조금 더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지 않는 이상은 MSA의 이 복잡한 구조에 의해서 오히려 장애 같은 것이 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에 또는 이 회사에 도입할 만한 것을 검토할 만한 가치는 항상 있다. 왜냐하면 MSA에 의해서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이 풀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배포가 빈번한 팀이 한 팀이 있는데 그 팀에 의해서 모든 팀이 날새야 되는 그런 걸 막고 이 팀만 고생해라.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냉정하게 따지면. 뭐 그런 것들 을 생각해 볼 만한 주제는 맞아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로 가면서 클라우드, 도커, 쿠버네티스로 가면서 이런 MSA를 하기에 되게 적합한 구조의 인프라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그런데 이제 제가 현재까지 MSA를 생각해 본 그런 내용이고요. 물론 특정 상황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이런 엄청난 규모의 서비스라는 이런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는 저 MSA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에서 무조건적인 도입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이런 다소 트렌드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MSA 아키텍트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좀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